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검은 망토에 낯을 든 존재가 아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길 원할 뿐인 것이다. 죽음은 늘 형태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모습으로 단순화하려 한다. 그래야 덜 무섭기 때문이다. 내 모습이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검은 그림자든 차가운 신이든 혹은 악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만나면 곧 죽는다는 사실이다. 내 일은 단순하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을 정해진 곳에 데려가는 것. 그렇다. 나는 저승사자다. 이 일에는 선악도 감정도 선택지도 없다. 목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 목록을 한 줄도 고칠 수가 없다. 대부분은 조용하다. 울지도 않고 저항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조차 생각보다 빨리 체념한다. 하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붙잡는다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다. 그날도 평범한 호출이 있었다. 대상자 김도현, 나이 29세, 사망 예정 시간 새벽 3시 20분, 장소는 원룸. 이 나이대의 이름은 항상 비슷하다. 아직 뭔가 될 수 있었고 아직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장 애매하게 미련이 남는다. 하지만 새벽에 죽는 건 늘 쉬웠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 현실과 후회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 문을 통과하자 작은 원룸 특유의 냄새가 났다. 라면 국물, 오래된 섬유유연제,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삶의 냄새. 방 한쪽에는 정리하지 못한 빨래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일담한 자기 개발서가 펼쳐져 있었다. 책갈피 대신 영수증이 꽂혀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잠들어 있지 않았다. 이건 드문 경우였다. 대부분은 내가 올 때를 전혀 모른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도연이 먼저 말을 하였다. 누구세요? 나는 의자를 하나 끌고 와 앉았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웃었다. 아니, 헛웃음에 가까웠다. 요즘 환각까지 보네. 이 반응도 굉장히 익숙하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현실을 의심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환각이면 당신 심장박동이 이렇게 느리진 않죠. 그제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몇 시죠? 당신들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 새벽 3시 19분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이 방 안에서는 이미 시간이 나를 기준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침묵이 흘렀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네. 보통은 다들 여러 개 묻곤 하죠. 혹시 아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죽는 건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놓는 게 힘들죠.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머릿속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 다시 걸어보지 못한 전화, 다음에라고 미뤄둔 약속들. 저 그럼 혹시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이유를 말해주시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말은 수천 번을 넘게 들어왔다. 정말로 수천 번을 넘게.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진짜로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했고, 여자친구랑은 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 숨이 살짝 떨려왔다. 무엇보다 아직 살고 싶어요. 여기서 대부분은 울고 만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도 지금처럼 살았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가정으로 바꾸는 순간 말을 잃는다. 그렇게 시계 초침이 움직였다. 시간은 새벽 3시 20분. 나는 일어서서 그의 이름을 3번 불렀다.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이제 갈 시간이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손에 힘은 없었다. 그저 닿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붙잡고 싶은 몸짓이었다. 딱 하나만요.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갈 때 후회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랬나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후회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게도 안도한 얼굴이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의 숨이 멎었다. 사람을 데려가려는 순간은 항상 조용하다. 비명도 빛도 없다. 단지 하나의 숨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뿐이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걸었다. 이곳에는 방향도 소리도 시간도 없다. 오직 앞으로 걷는 감각만 있을 뿐이었다. 도연이 말하였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괜찮네요. 그래서 다들 마지막에 놀랍니다. 그는 한참을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저기요, 말씀하시죠. 제가 사라진 건 아무도 못 느끼겠죠? 나는 걸음을 멈췄다. 이 질문을 그는 끝까지 참아왔다는 걸 알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알 수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 더 걸었을 때 그가 알아챈 것 같았다. 알았어요. 무엇을요? 제가 제일 아끼던 사람이 가장 늦게 느끼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항상 그렇게 남는다.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가장 늦게 부재로 도착한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냉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그래서 안다. 어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어떤 삶은 너무 늦게 의미를 깨닫는다는 걸. 오늘도 나는 다른 이름을 받았다. 다른 방, 다른 새벽,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보며 물을 것이다. 누구세요? 그때도 나는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끝까지 들어줄 것이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죽음도 똑같이 데려간다. 조용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나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볼 것이다. 그때도 나는 같은 말을 할 거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옆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저승사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혼자가 아니게 해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죽음이 오는 순간보다 그 이유를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잊혀지는 것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이다.